네, 오늘은 26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 수학 영역을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제가 준비한 시험지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참고로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지우개를 사용하지 않고 푸는 편이라 오늘은 볼펜으로 풀 거고요. 모든 풀이 과정은 최대한 촬영을 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수학 문제 이제 다 풀었습니다. 이제 채점을 할 건데, 제가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리뷰를 할 거고요. 틀린 문제 중에서도 제가 못 푼 문제가 있고, 그리고 풀었지만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일단은 먼저 리뷰를 해보고, 조금 어렵게 혹은 계산을 복잡하게 해서 맞힌 문제들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1번부터. 첫 페이지는 안 틀리겠죠, 그쵸? 1, 4, 5, 3, 3이네요. 1, 4, 5, 3, 3. 6번에부터 2, 5, 1, 4, 3. 2, 5, 1, 4, 3. 오,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11번. 11번부터 3, 2, 5, 4, 4. 3, 2, 5, 4, 3. 3, 4. 15에 4. 그리고 16에 9. 17에 16. 16. 18. 18에 12. 19에 15. 15. 20에 130. 130. 틀렸을까봐 고마워좀 할게요. 그 다음에 21번은 제가 못 풀었어요. 이거는 못 푼 문제고요. 틀렸고 22번에 457. 457. 다음 확률과 통계. 23에 3, 1, 2, 5. 24에 1번. 그리고 25에 2번. 26에 5번. 27에 4번. 네, 이거는 못 풀었어요. 못 풀었고. 그다음에 977, 30번도 네, 못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못 푼 문제는 22, 28 맞죠? 28, 30번 못 풀었고요. 세 문제를 틀려서 점수는 88점이겠네요. 자, 일단은 제가 못 푼 문제들 앞에서부터 리뷰를 할 건데 21번은 21번은 이건 조건 해석을 잘 못해 그냥 아예 손을 못했어요. 다른 문제들을 제가 많은 시간 동안 검토하고 다시 푸느라 아예 풀지를 못했고 지금 만약에 다시 도전한다고 하면 아마 풀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오답 노트에 좀 기록을 해놔야 될 것 같고 아예 접근을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이거는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를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보시면 이제 뭐 4번 반복하는데 이제 규칙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홀수면 135하고 뭐 135하고 짝수이면 K 약수가 적힌 상자에 뭐 하나씩 넣는다 그래 놓고는 뭐 홀수일 때 3인 상자에 적혀있는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2가 적혀있는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보다 한 개가 더 많은 확률을 물어봤는데 합이 홀수일 때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문제일 것이다 라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 조건들을 해석하고 여기에 맞춰서 어떤 걸로 제가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었거든요. 135를 하면 135 상자에서 1이 더해지는 거고 2번 상자는 1, 2, 4번 상자는 1, 2, 4, 6번 상자는 1, 2, 3, 6인데 1번 상자는 이제 어떤 시행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상자 공이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얘는 4로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이제 공 상자들을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나올 때 이제 공이 들어가는 경우고 3은 홀수와 6이 들어갈 때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6과 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다가 앞에 있는 이 합이 홀수일 때를 해석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 홀수의 개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근데 그래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이거는 포기를 했고요. 그리고 30번 같은 경우에도 조건은 단순합니다. 10개의 주머니에 이제 공을 집어넣을 건데 2 이하가 되도록 집어넣으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하나인 것은 4개 또는 6개이다. 분류 기준을 줬거든요. 그리고 공의 개수가 2인 주머니와 이웃한 주머니에는 공이 들어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옆에는 이제 2라든지 이 자리에는 이 두 자리는 2라든지 1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건데 여기서도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어려웠어요. 너무 분류할 게 많다고 느껴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양 끝에 온 숫자를 기준으로 좀 쓸까? 이게 같은 것이는 순열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몇 번 고민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기한 문제들은 3개이고요. 확률과 통계는 분류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머지 근데 맞힌 문제들 중에서도 깔끔하게 맞히지 못하고 지저분하게 푼 문제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제가 14번은 처음에 별표를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게 제가 원래 문제가 그림은 복잡해 보이지만 상황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생각보다. 주어진 게 좀 쓰기 편하게끔 많이 조건에서 배려해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요 삼각형만 보면 이 문제는 사실 끝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있는 가게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줬고 그리고 요거를 물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요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외접원에 이제 반지름 또는 지름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요 원에 내접하는 또 다른 삼각형을 찾다 보니 요 삼각형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쓰는 보조선들이 있잖아요. 그 필수 보조선이 이제 원의 중심에서 원 위의 한 점 반드시 연결해서 우리가 반지름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요 삼각형을 만들게 되면 요건 현의 의미가 되기도 하고 요 삼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되기도 하니까 이렇게 조건을 쓰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아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황은 굉장히 좀 해석하기가 쉬웠는데 이제 문제는 계산이죠. 계산. 제가 계산이 약해요. 그래서 이 계산을 한 3번 정도를 검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마치긴 했습니다. 5번은 이 문제도 생각보다 문제 해석을 그렇게 까다롭게 주지 않아서 그래도 나름 편안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게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K라고 하자. 근데 이것도 그 H3을 구하는 이 과정에서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잖아요. 이 정적분 계산, 여기서도 계산이 제가 좀 밀려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도록 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H'X를 이제 구해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기, 그러면은 H'의 부호 변화가 오직 하나여야 된다. 라는 건데, 이 함수들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로 주어져 있어서 상상하기도 쉬웠고, 그림을 그리기도 매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답이 되는 상황은 이거였죠. 여기서 접할 때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제 답은 나오는 문제죠. 근데 그 A를 구하고, 이제 H3을 그 구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0부터 1까지, 1부터 3까지 구간을 나누어 계산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계산의 미스가 조금 나와서 한 2번 정도 검산을 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네, 아이고, 20번은 왜 이렇게 많이 제가 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진짜 20번 쉽게 줬거든요, 가이드를.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면 요거를 풀기는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뭐 정리하라 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럼 이게 n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여기에서 A2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좀 행동을 했어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풀이에 처음에 답을 31이라고 했더라고요. 왜 31이 나왔지? 네, 지금 현재 풀이에서는 나번이 A2가 여기 보면 요 부분을 제가 실수를 했는데요. 여기 요 줄에서 요 줄로 넘어가는, 여기서 계산을 아마 여기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31이 나와서 계산해보니까 F12는 무조건 4잖아요. 이게 여기 가번은 사실 틀릴 리가 없으니까 4인데, 그럼 분자가 4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일단 얘가 4의 배수가 아니고, 그렇다면 2의 배수긴 한데 그럼 여기 5의 배수가 나오느냐, 또 계산해보니까 또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뺑뺑이를 돌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계산 때문에 2번 정도 더 풀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이런 데서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쵸? 어쨌든 답은 나오긴 했지만 과정이 너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문제를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로그 함수하고 지수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렇게 bx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엮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식을 정리하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그런 문제 같거든요. 뭐 나중에는 이제 얘네가 처음에 일사분면에 있고 이렇게 점을 소개를 하고 대칭이동한 점이 OB 위에 있고 AB의 중점의 좌표 이것일 때, 그래서 1번과 이제 2번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 대칭이동한 점이 직선 OB, 선분 OB가 아니라 직선 OB 위에 있고 그랬으니까 5하고 원점이랑 A-가 있고, 이게 여기에 찍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지 B가 있는데 이 세 개가 같은 직선이 있다 이 말인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이거는 기울기가 같다, 즉 이거를 B가 같다로 해석을 해서 이 C, D를 A, B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게 B, A잖아요. BK, AK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한 B하고 A는 여기 곡선이 한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서 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점의 좌표가 이거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을 더한 값이 여기에 각각의 좌표들의 2배와 같겠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식을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그 연립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가장 핵심이 되는 그 파트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이게 점 A가 이 곡선이 한 점이다로 풀게 되면 4A, 8A 더하기 2가 16의 b제곱, 이게 이제 로그를 이제 지수로 바꾼 거예요. 그죠? 4a 더하기 1은 2의 4b 빼기 1,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고, 점 b 또한 이 지수함수 위에 한 점이다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ak는 4의 2bk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니까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식이 같은 식이잖아요. 그쵸? 두 개가 모두 성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K가 2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K가 2다라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1번식에 대입을 해서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답을 냈습니다. 통일과 통계에서는 조금 지저분하게 푼 문제는 29번? 계산이 좀 제가 간단하게 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 문제를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이게 이런 상황을 사실 저는 처음 겪어보는 문제여가지고, 이게 뭐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나왔다, 뭐 A보다 크면 A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리고 19,200번을 반복을 해서 딱 하는 순간, 이거는 이항 분포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시행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을 모르니까 이렇게 일단 작성을 했고요. 기록한 수가 3인의 수가 라지 X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EX가 4,800이라는 걸 가지고 P값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보자면 19,200번 중에 이제 나타날 확률이 4,800번이라는 뜻인데, 기록한 수가 3일 확률이 그렇다면은 4분의 1이라는 걸 구했고요. 그래서 이 4분의 1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 해석을 한 거죠.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5번, 여기서 x가 a보다 크면 3번 앞면 해서 요것을 만족하는, 요것을 조건에 만족해서 3번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식을 적어서 a 값을 구하고 마지막에 요거를 표준정규 분표를 이용해서 구하라 그랬으니까 a 값을 구해가지고 평균과 이제 분산을 이용해서 마지막 답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뉘는 문제였고 29번은 꽤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저의 수학 풀이는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